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과 늘 함께하고 있는 개짝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공기업 취업을 위해 열심히 실력을 쌓아 오셨던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채용 공고들이 이제 하나씩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심사평가원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기소개서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항목 수도 6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 분량도 1400바이트여서 좀 약간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항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단순히 스토리를 쓰는 항목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쓰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심사평가원의 서류 전형이 좀 악명이 좀 높은 편이죠. 뭐 청년 인턴 가점이나 또 뭐 심평원 근무 경력 이런 가점, 또 자격증 가점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서류를 통과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스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심사평가원 자기소개서 확 바꿔서요 이번 꼭 서류 전형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먼저 항목은 6개 항목이고요. 전체 작성 분량은 1400바이트입니다. 항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인데 스토리를 쓰는 항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조직 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분의 실수와 또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교훈을 써달라는 항목입니다. 작성 주제는 여러분의 실수를 해결하거나 또는 뭐 보완했던 경험을 써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교훈을 제시해 주시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성 방식은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쌤은 이제 스카로 쓰죠. 상황, 위기, 행동, 결과로 쓰고요. 여기에 플러스 K,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P, 설득을 이야기해서 양괄식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면서 이 방식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핵심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에 따라서 얻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교훈이나 또는 저는 어디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를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에서 이런 실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먼저 좀 확실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어떤 개요 같은 것을 전달해 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실수를 요약하고 저는 이런 실수를 통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였어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 신입이었어, 초보였어, 여러분들이 처했던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더니 위기가 이제 생긴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런 실수를 하게 됐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했던 내용을 짧게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조직이나 동료 또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제 발생 쪽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실수를 하면 이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은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폐를 하고 싶었다라는 하는 이런 속마음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언급해 주시면 훨씬 더 맛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행동 부분은 하지만 그 실수를 제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또는 사과했던 이야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런 행동 부분에는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 있죠. 그런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예를 들면 간호사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수간호사님께 혼나는 것이 무서웠지만, 선배님들께 혼나는 게 무서웠지만 그냥 이런 실수를 숨기는 것은 이렇게 실수를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좀 써주시면서 먼저 인정하고 사과했던 모습을 좀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배님을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는 뭐 환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수로 따라왔던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함께 좀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런 실수를 재발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결과 문제가 해결됐겠죠. 그 다음에 조직이나 또는 동료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통해서 어떤 성과까지 거둘 수 있었는지, 뭐 이를테면 더 꼼꼼하게 해서 예를 들면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과까지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득 부분에서 우리 심사평가원에 입사해서도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심사평가원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실수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나 어떤 생각들을 강조해 주시면서 마무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소재는요, 뭐 병원 근무나 또는 인턴, 또 아르바이트, 또는 뭐 어떤 대인관계, 이런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도 괜찮고요. 또는 뭐 이를테면 어떤 뭐 자바로 뭔가 뭐 개발했던 어떤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던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있죠. 이런 프로젝트 했던 거, 이런 경험들, 학교 조별 과제 했던 거,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안하셔야 될 점은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좀 반드시 좀 여기에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수로 인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이런 실수 자체를 좀 은폐하고 싶었던 유혹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것들이 좀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수나 또 이렇게 실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과 노력을 좀 써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좀 함께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항목에서의 핵심은 실수를 통해 배웠던 여러분의 어떤 교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 첫 번째 핵심 이 부분에 먼저 짧게 언급해주고 이 마지막 이 설득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이 교훈을 확실히 전달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에 따른 그 실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교훈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 부분을 꼭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목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동료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서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원만한 대인관계 또는 뭐 협업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 또 이를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과 노력들을 언급해 주시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또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항목이고요. 작성 방식은 논리서술 방식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짧은 간결한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요, 논리서술의 경우에는 쌤은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입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대인관계 또 이런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걸 심평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도 돼요. 또는 직장 생활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팀의 성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고 협업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로 3가지 방법을 활용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짧게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부분인데, 이제 이 전개 부분이죠. 이 전개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1, 2, 3 써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만을 쓰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2개에서 한 3개 정도는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 2, 3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짧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낯선 동료 또는 낯선 조직을 만나면 상대방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동료에게 밝게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라고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 이 방법을 설명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경험과 내용을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수술실에 배치받았을 때 당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더 꼼꼼하게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수술실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수술도 원만히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친구들과 함께 맛집에 자주 가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맛집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과제가 끝난 후에 친구들과 함께 맛집에 가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더 프로젝트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과제로 수행했던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씩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를 써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우리 심사평가원에서도 이런 원만한 대인관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평원에서 조직 화합이나 대인관계 또 이런 협업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심사평가원에 입사해서도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더 열심히 동료들과 친해지고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 소재는요, 이게 이제 도대체 이 다양한 방법을 뭘 써야 될지 좀 고민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쭉 그냥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맛집 가는 거, 작은 거 기억해 주기, 또 작은 커피 기프트콘 쏘기, 이런 식으로 밝게 웃기, 또 공통 관심사 찾기, 또 먼저 도와주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맞장구 치기, 친구 집에 초대하기, 이런 식으로 거창한 방법을 멋진 표현을 쓰려고 하지 말고요. 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점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분량이 좀 많아지면 2개 정도로 하는 게 좋겠지만 아무래도 한 3개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열식으로 이제 작성하되 소제목 또는 글머리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했죠. 나열식인데 이를테면 첫째,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먼저 다가가기,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각각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소제목을 써주시는 방식도 있어요. 또는 이것을 글머리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엔터 쳐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래 소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량의 글에서 개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방식이 바로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각각 쓰고 소제목을 쓰고 쭉 풀어 쓸 수도 있고요. 글머리를 쓰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을 좀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요. 좀 간결하게 짧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거창하고 멋진 표현으로 이런 방법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까지 작성해 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항목입니다. 봉사 정신을 발휘했던 여러분의 경험과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걱정 없죠.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 항목이 이제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 정신을 발휘했던 경험과 여러분들의 교훈을 써주시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봉사 정신, 어떤 봉사 활동을 했던 경험이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줬던 경험을 가지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일단 작성 방식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쓰면 되고요. 일단 이 핵심에서는 봉사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언급해 주시거나, 또는 공공기관 또는 심평원에서 이런 봉사 정신이 필요한 이유, 또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 이런 필요성들을 언급해 주시거나요, 또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훈이나 생각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를테면 대학 시절 어떤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서 먼저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더 오히려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인트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먼저 생각들을 전달을, 힌트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죠. 상황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또는 어떤 봉사 단체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 라고 설명해 주시고, 왜 하게 됐는지를 꼭 참여했던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봉사활동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 봉사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간과 겹쳤다라든지, 뭐 매주마다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들이 힘들었다라든지, 또는 어떤 뭐 급식활동, 뭐 배식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가끔 언성을 높이는 것 때문에 좀 속이 상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봉사활동 그 자체 또는 참여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든지, 또는 동료들이, 대부분 이제 봉사활동이 그러죠.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데 나중에 다 빠져나가죠. 봉사활동 동료들이 또 이탈하거나, 또는 또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건데, 가서 실컷 도와주는데 잔소리 듣고 이렇게 짜증나는 게 만드는 경우 종종 있어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꼈던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함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봉사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하고 또 솔선수범했던 이야기 좀 써주시고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결과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봉사활동 성과가 있는데, 실은 봉사활동 성과라는 게 특별히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할머니들하고 이제 친해져서 나중에 친손녀보다 낫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어떤 뿌듯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이쪽 결과 부분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득 부분에서는 이제 심사평가나 입사에서도 나는 이렇게 기여하겠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교훈이나 이런 생각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소재는요, 이제 봉사활동 경험하셨던 거 쓰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면 뭐 헌혈을 했다라든지, 여러분들 뭐 지하철에서 뭐 길을 잃고 헤매시던 어르신을 도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줬던 경험들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차관점은요, 특별한 봉사활동 경험이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것도 괜찮고요. 또 봉사활동 자체 또는 참여의 어려움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 어떤 희생정신이나 이런 봉사정신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했던 내용이 좀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좀 써주세요. 이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직접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뭐 온몸이 뭐 땀에 흠뻑 젖은 채로 하루에 뭐 3시간씩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써주시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그 모습이 여러분들 고생했던 게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 교훈, 이런 생각들이 반드시 부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번째 항목까지 작성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항목입니다. 4번째 항목이 좀 까다롭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문성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쓰고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성의 정의 이런 단어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판단 기준.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써주시는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나 이런 사업을 이런 부분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작성 방식은 이제 논리 서술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도입 부분에서는 심평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를 언급해 주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문성의 정의 또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란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또 그걸 발전시켜 나가서 다른 주변 동료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성이란 뭐 생각해 보면 전문성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가치, 뭐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에 대한 생각을 좀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개똥 철학이면 돼요. 어떤 특별한 뭐 인터넷에서 어떤 전문성 정의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란 내가 맡고 있는 일에 흔들림 없이 주관을 가지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전문성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도입 이제 전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있죠. 이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다가 전문성은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우리 심사평가원에 입사해서 이런 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뭐 이런 뭐 3가지 전문성을 쌓아왔어. 또 이런 3가지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업무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열식으로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심사 업무입니다. 저는 제가 쌓았던 뭐 현장에서 쌓았던 의료 현장에서 쌓았던 이런 전문 의료 지식과 뭐 임상 경험을 발휘하여 심사 업무에 더 차질이 없도록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성과, 이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기여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를테면 아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직무 분야의 어떤 전문 지식, 뭐 직무 경험, 또 자신의 역량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시고 저는 직무 관련 뭐 임상 관련 전문 지식을 발휘해 활용하여 심사 업무 수행을 하는데 더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가시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어요? 좀 어렵나요? 여기서 이제 꼭 빠뜨리지 않으셔야 될 것은 저는 3가지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건지를 일단 꼭지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어떤 업무를 할 때 이런 전문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를 쭉 써주시거나 그런 부분을 쓰기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쌓았던 그런 활동들 있죠. 그런 노력들, 전문성을 쌓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써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2개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심평원에 입사해서도 저의 이런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또는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또 이런 전문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소재는 이 전문성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직무 분야의 어떤 전문 지식도 괜찮고요. 직무 관련된 경험들도 괜찮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자신 있는 역량이 있죠. 뭐 이를테면 의사소통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의사소통 역량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해 어떤 이를테면 고객 응대를 하는데 이렇게 더 요양기관들과 더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타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타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의사소통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말씀을 잘 듣고 어쩌고저쩌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평가원에 입사해서도 요양기관들 문의가 많을 텐데 저희 이런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해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꼭지씩을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차관점은 두세 가지의 전문성을 제시하는 것이 실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개로 하면 좀 분량이 너무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알맹이들이 좀 없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로 하셔도 되고 두 개로 하셔도 되고 또는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좀 간결하게 써주세요. 간결하게,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대신 이것이 이제 핵심이니까 사업이나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심평원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부각시켜 주시면 돼요. 부차가 아니라 부각이에요. 오타 났어요. 쌤이 급하게 막 강의 자료 만들다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네 번째 항목을 좀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이죠. 우리원의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좀 기술하고 해당 경험이 우리 원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줬던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 직무 관련된 경험과 지원 동기를 통해서 심평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것도 논리 서술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논리 서술 방식으로 쓰는 거고요. 일단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누고요. 일단 도입 부분에서는 심평원이 하고 있는 역할, 또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칭찬을 좀 해주세요. 우리 심사평가원은 뭐 지난 30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뭐 의료 체계를 뭐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칭찬을 좀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참고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 또는 여러분들이 했던 직무 있죠? 뭐 심사직 경우 또는 뭐 전산직 직무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 직무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고 또 이런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를 말씀하시는데 지원 동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쉽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저는 우리 심사평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심사직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이 전개 부분에서는요, 이 직무 경험을 하나에서 한 3개 정도의 직무 경험을 쭉 써주시는 거고, 그때 직무 경험을 써주실 때는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가 아니라 전체 직무 경험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부과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웠었지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쌓았어, 무엇을 배웠어,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경험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크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큰 틀이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직무 관련된 경험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입사 후에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건지, 그리고 심평원의 이런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런 여러분들의 계획을 언급해 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 소재는 여러분들 뭐 병원 근무, 인턴 근무, 뭐 학생 활동, 뭐 아르바이트 경험도 뭐든 괜찮습니다. 직무 관련 경험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심사직 직원분들은 뭐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경력들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사무직 직원분들이나 또 전산직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이런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활동했던 거, 뭐 어떤 조별 과제를 했던 거, 이런 걸로 가지고도 이야기를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차관점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러분들의 이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심평원이나 어떤 직무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 역할,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신 다음에 플러스 저는 우리 심사평가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사평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심사평가에 입사해서 국민들에게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심사평가에 입사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인턴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타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이 내용들을 쭉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방향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목은요, 스토리를 쓰기보다는 직무 경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쓸 때, 이런 부분들 하나씩 쓸 때 스토리로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내용 전체를 다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항목을 쓸 때는, 논리서술을 쓸 때는 항상 글의 흐름을 먼저 잡고 살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요. 그래서 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쓰면서 일단 큰 틀을 잡은 다음에 살을 채워가면서 작성하시고 나서 분량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쉽게 쓰시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째 항목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6번째 항목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발전시켰던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강점을 쓰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성 주제는요, 여러분들의 강점을 발휘해서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을 쓰는 항목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쌤 미쳤나봐. 쌤이 정신줄을 놨나봐.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쓰는 거고요. 먼저 핵심에서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성과 생각 교훈을 써주시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강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강점, 저는 어디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강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 연결고리로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나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했어, 성과까지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업무 자체가 너무 어려워, 또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점이 있었어, 이런 약점이 있었어, 이런 걸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이런 걸 내가 잘 못했어,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거나요. 또는 그냥 포기할까, 그냥 대충 할까, 이런 유혹을 느끼기도 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갈등했던 걸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부분에서, 하지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어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꾸준히 노력한 거죠. 그래서 끈기를 발휘했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뭐 석 달 동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써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는지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강점 있죠, 앞에서 언급했던 강점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과가 창출이 됐고 덕분에 나는 이런 강점을 키울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나 역시 뿌듯했어, 이런 성과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득 부분이죠. 그래서 심평원에서도 이런 장점은, 이런 강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평가원에 입사해서도 이런 저의 강점을 발휘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써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 강점이 어떤 강점이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강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 계획을 잘 세워. 난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어. 또는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항상 나는 뭘 배우려고 노력해. 나는 꼼꼼해.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창의적이야. 또는 난 대인관계가 좋아. 이런 여러분들 강점, 장점 아니고 강점이에요. 이런 강점을 가지고 하나를 딱 잡아서 그걸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강점 딱 하나만 잡으시는 거예요. 자, 차관점은요, 강점을 쓰실 때 이 하나의 단어보다는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임감을 강점으로 생각했다라든지, 예를 들면 책임감을 강점으로 이제 쓴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책임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책임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단어로만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 이거 읽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식상하고 잘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숫자도 두 번, 세 번 정도, 작은 숫자도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꼼꼼함이 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한 꼼꼼한 과정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심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꼼꼼함, 저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 어디에 근무하면서 이걸 더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성과 목표는 좀 반드시 명확하게 내 목표가 이거였어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도 꼭 함께 부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점이나 약점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쓰셔도 되지만, 오히려 이런 단점이나 약점을 좀 언급해 주신 다음에 이걸 보완해서 강점으로 발전시킨 내용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쌤한테 써보라고 한다면 쌤은 이런 방식으로 쓸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런 단점을 이런 부분들에다가 처음 핵심 부분에 넣어줘도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여기 보시면 이런 설득 부분에 보면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런 것들을 꼭 쓰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6개 항목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계획이나 이런 다짐을 나열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쓰면 좋은 거지만, 만약 분량이 좀 넘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 마무리 부분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 무엇을 배웠다, 경험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 항목까지 얘네들을 좀 골고루 섞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뭐 2개씩 결합해서 써도 됩니다. 2개씩 결합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만 써도 되거나. 그래서 매 이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죠. 이 설득 부분을 똑같은 걸로 쓰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식상한 내용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심사평가원 자기소개서 작성법 방법 다 말씀드렸고요. 자기소개서 이제 첨삭하는 것 때문에 가끔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은요 먼저 스스로 첨삭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첨삭을 좀 해보시고요. 일단 스스로 첨삭하는 방법 좀 설명해드리자면, 쌤은 항상 스카 이렇게 나눠 놔요. K, P 이 부분을 단락을 지어서 이 분량을 고르게 좀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 같은 경우에는 2대 2대 3대 3, 또 2대 3대 3대 2 이 정도, 1대 2, 뭐 2대 3 뭐 이런 정도로 분량을 조절을 하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량을 먼저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이제 소리 내서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들을 이제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변 친구나 조언들로부터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불안해, 너무 꼭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쌤한테 자기소개서 첨삭을 한번 받으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좀 제대로 틀을 잡고 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쌤이 이제 첨삭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일을 가져오시면 이 부분은 뭐가 약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돼,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다 고쳐드려요. 그 부분을 제가 그래야 더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첨삭이 끝나면 뭐 맞춤법 검사 이런 부분들까지, 뭐 용어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어도 95%를 완성을 시킵니다. 직접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뺐는지, 또 소제목을 왜 이런 걸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첨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첨삭을 한번 받고 나시면 좀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첨삭 시간은요, 한 번 정도 이제 받아보신 학생이라면, 쌤한테 받아보는 학생이라면 1시간 정도로 가능한데, 이제 처음 첨삭을 받아보는 학생이라면 한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좀 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심사평가원의 경우에는 이제 논리서술하는 게 많아서, 물론 이제 1시간 안에 다 완성해 달라고 하면 이제 좀 간략히 좀 큰 그림만 이제 고쳐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심평원에 이제 분량이 많고 그래서 심평원의 자기소개서는 한 2시간 정도가 좀 걸릴 것 같아요. 예약하는 방법은 뭐 잘 알고 계시는 이 get.co.kr 여기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평가원 자기소개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하나씩 다시 복기해보면서 꼼꼼하게 틀을 먼저 잡고 작성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사평가원 서류 합격, 그리고 또 최종 합격을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테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